여러분들 만나서 상당히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항상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항상성이 뭐냐 하면 우리 몸에 외부에서 어떤 자극이나 음식이나 미생물이나 뭐 여러 가지 물질들이 우리 몸을 자꾸 이렇게 변화를 시켜주려고 들어오거나 그 자극을 주는데, 우리 몸에서는 자연적으로 어떤 일정한 조건을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성질이 있습니다. 이런 성질을 우리가 항상성이다, 항상 일정하게 유지가 되어지는 성질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그거와 좀 관련된 얘기들을 좀 할까 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지금 좀 상당히 무덥지 않습니까? 이렇게 무더우면은 우리 몸 안에서는 어떻게 하면은 열을 좀 떨어뜨릴까 이렇게 노력을 하는데, 우리 몸에서 열을 떨어뜨릴 수 있는 최대한의 방법은 이 피부 세포를 활짝 열어가지고 안에 있는 열들을 바깥으로 내보내는 겁니다. 근데 내보내는데 바깥이 너무 더우니까 나갈 수가 없죠. 그런데 그나마 이런 능력이 우리 젊은 사람들은 괜찮지만은 나이 드신 분들은 이런 능력이 상당히 떨어져요. 그래서 요즘에 날씨가 덥다 보니까 한국에서도 한 10분 이내가 돌아가셨어요. 너무 더워서. 캐나다 같은 데는 보통 에어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름에 아주 덥다고 해도 한 24도 정도 되고 바닷가 쪽에도 습기가 없어서 에어컨 없이 살 수가 있어요. 이런 곳에 올해 47도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더위가 몰아쳐가지고 수백 명이 죽었어요. 이제 자기 몸 안에서 컨트롤을 도저히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근데 이제 겨울철이 되면, 우리가 이제 날씨가 추워지면 우리 몸 안에서는 열을 적게 뺏기려고 이 피부를 많이 이렇게 움츠려들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몸도 이렇게 많이 수그러들게 되고, 그러면서 우리가 먹은 음식들 중에서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이런 것들이 이제 칼로리를 만들 수 있으니까 대사를 통해서 에너지, 소위 말해서 우리가 ATP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냅니다. 그걸 가지고 우리가 이제 체온을 유지를 하게 돼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설악산 같은 데를 갔다고 하면, 설악산을 등반을 하면서 또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에너지를 많이 써서 지금 우리 몸 안에 있는 에너지를 거의 다 소모를 했어요. 그 먹을 거는 거의 다 떨어졌어요. 근데 자꾸 바깥의 온도가 내려가게 되면 우리 몸의 온도가, 체온이 36.5도보다는 훨씬 더 낮은 온도로 내려갈 수밖에 없어요. 이게 34도 이하로 내려가면 우리가 보통 저체온증이라고 합니다. 저체온증 그런 정도까지는 그래도 우리가 살아날 수가 있는데, 이것이 그 아래로 더 이상 내려가게 되면 우리는 도저히 살아날 수 없고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항상성을 우리 몸 안에서 잘 조절할 수 있는 그 범위 안에를 잘 유지하는 거가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제 건강 관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런데 우리가 먹는 물 같은 경우를 보면, 우리가 이제 물을 좀 많이 먹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행을 가거나 그래서 이제 다른 지역의 물을 먹거나 해외에 가서 다른 나라의 물을 먹을 때 그 안에 미생물이 있으면 틀림없이 배탈이 납니다. 근데 미생물이 없는데도 배탈이 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는 그 안에 들어있는 미네랄이 우리가 먹던, 여기 한국에서 먹던 미네랄하고 패턴이 다르게 되면 안에서는 놀래가지고 배탈이 나는 겁니다. 이런 배탈이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점 익숙해지려면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려요. 한 2주 정도 걸립니다. 2주 정도 지나면 그때서는 이제 우리 몸이 익숙해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아까 체온 얘기를 했습니다만, 체온이 그렇게 떨어지면 우리 몸 안에서는 막 열을 막 만들어내서 빨리 공급을 하려고 그러는데 이 속도가 상당히 늦거든요. 근데 순간적으로 한번 열을 확 만들어낼 때가 있어요. 그때는 36.5도보다 더 높은 온도로 올라갑니다. 37도, 38도까지 올라가요. 그게 뭐냐 하면, 여러분들이 감기에 걸렸을 때 머리에 열이 막 나는 그런 경우가 그 케이스예요. 이 온도를 일정하게 잘 유지를 해서 너무 올라가지도 않고 너무 내려가지도 않고 일정하게 되면, 기계처럼 되면 우리 몸에 별 이상이 없는데 우리 몸은 그게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38도로 올라가면 우리는 막 약도 먹고 막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몸에서 다시 야 이거 너무 올라갔다, 빨리 낮추자 하고 낮추면 36도, 5도까지 내려오면 좋은데 그보다 훨씬 더 아래로 내려가요, 이번에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불을 덮고 있어도 막 추워지는 거예요. 오한이 오고. 이런 변화가 3주 정도 걸립니다. 3주 정도 걸리면 정상적인 온도에 올라와요. 그러니까 감기에 우리가 걸렸을 적에 보통 감기의 경우 3주 정도면 약을 안 먹어도 다 나을 수가 있어요. 물론 이제 독감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좀 예외이긴 하지만, 그래서 이런 오랜 기간에 걸쳐서 이렇게 적응해 나가게 되는데 그런 걸 우리가 좀 참고 기다리면 좋은데 현대인들은 그걸 못 참으니까 타이레놀도 먹고 뭐 여러 가지 약들을 먹어서 빠른 시일 안에 이거를 정리를 하려고 하죠. 온도를 맞추려고. 이제 빨리 온도가 내려와서 좋은 점은 있는데 그런 이제 약들이 우리 몸에 들어가서 해독 작용을 하려면 우리 몸 안에서는 간이나 신장이나 이런 데가 상당히 부담스러운 일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의미에서는 조금 더 손상을 입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물 얘기로 다시 돌아가서 이제 제가 잘 아는 후배인데, 미국에서 같이 공부했던 후배인데 우리나라에서 아주 유명한 연구소의 소장이에요. 또 미생물을 잘 다루는 친구인데 자녀 둘을 결혼을 시키고 나서 이제 자매님한테 수고했다고 이집트 여행을 가자 그래서 이집트 여행을 같이 갔어요. 한국 사람들하고 이제 한 팀이 돼서 갔는데 어떤 식당에 가서 음식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배가 살살 아파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자매님은 상당히 좀 많이 아파서 나는 도저히 여행이고 뭐고 그냥 한국으로 돌아가고 싶어 해가지고 비행기를 한국 거를 타고 와서 병원에 입원을 했어요. 근데 이제 남편은 뭐 비싼 돈 내가지고 여기까지 왔는데 그냥 뭐 웬만하면 가지 하고 하는데 이제 설사를 좀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낙타를 타고 사막으로 이렇게 여행을 가다 보니까 땀이 많이 나고 자꾸 물을 먹는데 우리가 물을 먹는다 하더라도 여기 적절한 미네랄이 없으면은 이게 흡수가 잘 안 되고 다 땀으로 소변으로 다 그냥 금방금방 나가게 됩니다. 그게 소위 말하는 탈수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걸 막아주려면 우리가 뭐 예를 들면 이온 음료 같은 것들 있죠. 포카리 스웨트나 게토레이 또는 사이다에다가 소금을 좀 넣은 것들, 이런 걸 좀 먹어주면 좋은데 사막에 어디 그런 게 있습니까? 25시가 어디 있고 CU, 세븐일레븐 이런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하는 수 없이 그냥 참고 견디다가 결국은 탈수로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부인이 한국에서 깨어나가지고 우리 남편 언제 와요? 그랬더니 내일 도착이 되는데 내일 운구가 도착이 됩니다. 그랬더니 운구라니요? 그랬더니 운명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물이라고 하는 거를 상당히 가볍게 생각하는데 목숨을 앗아갈 수도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평소에 우리가 물을 많이 먹어야 된다 했을 때 그냥 물만 많이 드시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소금을 조금씩 이렇게 넣어서 들어주셔야 우리 몸에서 이 균형이 잘 잡혀질 수가 있는 거다 이겁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물들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 몸 안에서는 이제 너무 단 거를 많이 먹게 되면 이제 우리 소위 말해서 가수분해가 되어진 당류, 설탕이 되겠죠. 설탕이 많이 들어가 있는 빵이나 케이크나 쿠키나 이런 거를 많이 자주 먹게 되다 보면 혈당을 조절하기 위해서 인슐린이 나오는데 이 인슐린이 무한정으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어느 정도까지밖에는 못 나와요. 그런데 계속 그걸 주기적으로 이렇게 먹다 보면은 인슐린이 고갈이 돼서 소위 말하는 당뇨 질병을 앓게 되는 겁니다. 우리 혈액 속에 혈당치가 조절이 돼야 되는데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박홍 신부님이 작년에 11월 11일 날 돌아가셨는데 박홍 신부님이 당뇨로 돌아가셨어요. 당뇨를 앓으시다가 결국은 심해서 손가락 자르시고 발가락 자르시고 발목 자르시고 결국은 돌아가셨습니다. 좀 안타까운 일인데 이게 우리가 조금만 좀 노력을 해주면 우리 몸에 이 항상성을 유지해 주는 거를 잘 맞춰 나갈 수가 있는데 그걸 잘 못하는 경우죠. 또 우리가 음식을 먹는데 고기 같은 거를 먹게 되면 고기는 우리 몸속에 들어가서
소화가 아주 잘 되는 음식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항상 고기를 먹고 나면 배가 든든해요. 왜냐하면 소화가 잘 안 되니까. 그런데 우리 몸속에서는 소화가 안 돼 있는 이 단백질의 분해물 중에 하나인 펩타이드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이 펩타이드들이 익숙하지 않은 펩타이드다 하면 이거 외부에서 안 좋은 물질이 들어왔네, 병원균 같은 게 들어왔네 하고 항체 반응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먹은 음식인데 여기에 대해서 막 공격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생기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우리 피부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증세들이 나타나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상당히 곤란스러운 걸 앓게 되죠. 또 우리가 요즘 이제 뭐 백신을 맞고 그러는데, 백신을 맞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백신을 맞아도 항체가 잘 생길 수 있는 조건을 잘 유지를 해줘야 되는데, 이제 안 좋은 음식, 그 소화가 잘 안 되는 음식, 또는 너무 과식을 한다거나 또는 술을 마시거나 이렇게 되면은 항체가 잘 만들어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나 백신 맞았어 하고 안심을 하지만, 천만의 말씀, 항체가 얼마만큼 생성이 됐느냐가 더 중요한 건데 그건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요즘은 이제 분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다행이긴 하지만, 이처럼 우리가 음식물들도 그런 영향을 미친다. 또 우리 이제 기름진 음식들, 또 튀긴 음식들, 100도씨 이상에서 가열한 음식들을 상당히 맛있다고 해서 즐겨 먹습니다. 뭐 저도 마찬가지로 좋아해서 가끔 먹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음식들이 우리 몸속에 들어가면 활성산소를 많이 만들어요. 근데 이 활성산소가 우리 세포들을, 이 바깥에 있는 피부뿐만 아니라 몸 안에 있는 내장 속에 있는 세포들도 자꾸 노화를 시켜버립니다. 노화를 시켜버리면 지금 얘기하는 항상성으로 어떤 일정한 조건을 잘 유지해주는 그런 능력들이 떨어져요. 그 얘기는 다른 얘기로 표현하면 면역력이 떨어진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면역력을 잘 강하게 만들어주려고 그러면 이런 컨디션들을, 항상성을 잘 유지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나 어린애들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나이가 드신 분에 비해서는 면역력이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하지만 나이 드신 분들은 이제 오랜 세월을 거쳐오면서 세포들이 많이 지쳐 있고, 또 이제 그런 활성산소들에 많이 노출이 되다 보니까 그런 거를 감당할 능력이 떨어지니까 이런 코로나가 이렇게 왔을 적에 많은 사람들이 돌아가시는 일들이 발생이 되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항상성이 상당히 중요한 거죠. 또 이제 미생물 같은 것들이 우리 몸속에 침입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미생물은 우리 코 속으로도 들어오고 입 속으로도 들어오고 우리 피부로도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코 속으로 들어오는 게 요즘 얘기하는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메르스 같은 것들이 이제 코 속으로 들어오고, 입으로 들어오는 거는 콜레라균이나 대장균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 몸속으로 들어옵니다. 근데 우리 몸속에는 세균, 미생물이 엄청 많아요. 얼만큼 많냐 하면 수백 조마리가 있습니다. 수백 조마리가. 이 수백 조마리들이 우리 몸에 해로운 역할도 하지만 좋은 역할들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때는 이건 나쁜 미생물들이 뭐 우리 몸에 있어야 되나, 이거 완전히 싹 제거하면 안 될까, 이런 생각을 하지만, 나쁜 미생물들도, 우리 몸에 해가 되는 미생물들도 그놈들이 있기 때문에 좋은 미생물들이 항상 면역력을 강화시키는 그런 일들을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예비군 부대가 상당히 견실한 예비군 부대로서의 준비를 하고 있다, 이거죠. 언제 어떤 상황이 펼쳐질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그 균의 분포를 보면 그 우리 몸에 이로운 균들이 한 20% 정도 있고, 해로운 균들이 20%보다 조금 작게 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한 60% 균들은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먹는 음식물에 따라서 이쪽으로 갔다 저쪽으로 갔다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유산균 이런 걸 좀 많이 먹고, 또 김치, 발효식품들을 많이 먹으면 이 가운데에 있는 균들이 좋은 균 쪽으로 가서 약 한 80%가 좋은 균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것들이 좋아하는 먹이는 식이섬유입니다. 과일, 채소에 많이 있는 식이섬유, 올리고당, 그 다음에 유당, 우유에 있는 유당, 이런 것들을 좋아해요. 그런데 이 해로운 균이 좋아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맛있어 하는 것들 있죠. 빵이나 이런 데 들어가 있는 설탕, 가수분해당, 이런 걸 아주 좋아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걸 먹는다고 하면 우리 뱃속에 있는 나쁜 균들이
잘 자라라고 부채질을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동남아를 여행을 가가지고 어떻게 뭐 좀 비위생적인 그런 환경 속에 노출되어 있는 음식을 모르고 먹었어요. 그래서 이제 콜레라균이 우리 몸속에 들어왔어요. 콜레라균이 우리 몸속에 들어오니까 콜레라균이 좋아하는 것들이 참 많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들이 금방 증식이 돼가지고 균이 가운데 있는 이것들이 우리도 콜레라균 저쪽으로 가자 해가지고 80%가 상당히 유해한 균들이 이렇게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균의 분포가 좋은 균이 요만큼 있으면 나쁜 균이 이만큼 있어요. 그럼 우리 몸 안에서는 자, 이거를 빨리 제거를 하자.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몸 바깥으로 배출을 시켜야 되는데 나쁜 균만 싹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꺼번에 나쁜 균하고 좋은 균이 같이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또 내려가고 또 이 나가는 과정이 우리가 말하는 설사라고 하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설사라고 하는 것은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우리 몸속에서 항상성을 유지하려고 하는 겁니다. 설사를 서너 번 하고 나면 그때부터는 이제 뱃속도 괜찮아지고 요동치는 것도 없어지고 우리가 힘들었던 과정들이 극복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술을 먹는다고 했을 적에 보통 일반적인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양이 평균적으로 소주 한 병 내외, 막걸리 한 병 정도 이런 정도를 먹습니다. 그런데 술도 먹어보지 못한 대학 신입생들이 선배들 따라가서 막 분위기에 휩쓸려 가지고 소주 2병, 3병을 먹게 되면 몸속에서는 이게 이제 독극물이다. 내가 분해할 수 있는 양 이상으로 들어왔으니까 독극물이 들어왔다. 이 나가라 하게 되거든요. 나가라 하는 거가 뭐냐면 오바이트를 해서 토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바이트를 해서 토해내는 것도 우리 몸을 건강하게 해주는 것들 중에 하나다 이거. 그러니까 그건 자연스러운 일. 그러니까 막 집안에 들어와서 오바이트 하면 이놈의 자식아 하고 막 야단을 치실 수 있는데 야단 칠 일이 아니죠. 그래 시원하게 좀 토해라. 시원하게. 그렇게 얘기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 얘기한 것 또 저런 게 있죠. 우리 피부로 미생물이 들어온다고 그랬는데 제가 이제 서울여대 재직 중에 저희 선배 교수님이 한 그때 50대 말 정도 되셨는데 꾸리실려 스타 되시는 저 선배 교수님인데 집에서 이제 이렇게 있다가 쥐가 왔다 갔다 하길래 빗자루로 이렇게 쳐가지고 막 쳐서 쥐를 잡았어요. 그래서 이제 쥐를 쓰레기통에 버린다고 그러는데 쥐가 이제 죽었는 줄 알고 이 꼬랑지를 잡아가지고 쓰레기통으로 가는 도중에 쥐가 정신을 번쩍 차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를 꽉 물었습니다. 여기를 꽉 물었는데 피가 조금 나더래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피를 좀 짜가지고 닦고 이제 뭐 반창고 붙이고 있었어요. 그날 몸이 으시시 해오는 거예요. 이제 다른 이거 물린 거는 생각 안 하고 감기가 걸렸다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 날까지 버텨봤어요. 그 다음 날도 뭐 좀 감기 기운 있고 몸이 안 좋더래요. 그래서 그 다음 날 이제 병원을 간 거예요. 근데 좀 몸이 좀 안 좋다고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뭐 이름을 적고 뭐 다 한 다음에 피검사 이제 이거 물렸다 그러니까 그럼 피검사를 해보셔야겠습니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래요? 그럼 피검사를 하러 갈까요? 하자마자 거기서 그냥 픽 쓰러지고 돌아가셨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쥐가 렙토스 계통의 그 균이 있습니다. 폐혈증을 유발시키는 균이 있는데 그 균이 들어가서 우리 몸의 피를 막 엉키게 만들어 가지고 순환이 못 되게 한 거예요. 근데 제가 철원에서 군복무를 했었는데 거기도 그 6.25 때 죽은 시체들이 하도 많고 그 시체들을 들쥐들이 많이 해치우고 하다 보니까 거기 그 유행성 출혈력이라고 하는 바이러스 계통의 균들이 들쥐를 통해서 돌아다니고 있어요. 그러니까 좀 쉬고 싶다 그래서 이런 잔디밭에 누워 있으면 죽는 거예요. 옮아서. 그래서 미군들이 한국에 와가지고 생명수당을 받는다 그래서 무슨 생명수당을 받을 일이 있느냐 그랬는데 한국에서 총도 써보지도 않고 미군들이 당시 1년에 40명씩 죽었습니다. 그 유행성 출혈 바이러스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이 미생물 균들이 우리 몸의 피부나 이런 데를 통해서 들어왔을 적에 우리가
항상성에 그 조절해 줄 수 있는 범위 넘어가는 유해 성분이 유입이 되어지면 우리는 감당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음식물이나 뭐 여러 가지에 의해서 이렇게 직접 우리 몸에 다 가지고 이 어떤 안에 있는 교감신경이나 부교감신경이 교란이 돼서 정상적인 활동을 하기가 어려워지는 그런 일들이 우리가 전혀 접촉한 일도 없는데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하고 같이 일어나는 일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 요즘 이제 입시생들이 지금 한여름에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지만 한쪽에 가슴 속에는 내가 올해 시험을 잘 치러야 할 텐데 잘 치러서 부모님 여러 가지 이렇게 뒷바라지 해주는 거에 좀 보답을 해야 될 텐데 그런 은근한 걱정들을 갖고 압박을 받으면서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런 스트레스가 자꾸 쌓이다 보면 맛있는 음식을 어머님들이 차려줘도 별로 맛있게 먹지를 못합니다. 왜냐? 이 위에 주변에 모세혈관을 통해서 끊임없이 수축기관이 원활해야 되는데 스트레스를 받으면 이것이 정상적으로 안 됩니다. 또 직장에서 여러분들도 또 그 많은 분들이 스트레스를 받고 있어요. 직장 생활을 하면은 스트레스가 어마어마하죠. 또 가정에서도 그렇고 또 성당에서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제가 이제 청소년 분과장만 한 20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사목회장하고 그랬는데 성당에도 참 자매님들 또 형제님들 티각티각 싸워가지고 그 싸우는 거를 가만히 옆에서 보면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의 가치관이 가장 이 세상에서 제일 옳은 것이다 라고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뭘 이렇게 하자 그러면 하지 마라. 이 방법이 제일 좋은 거야. 한두 번은 양보해 줄 수가 있죠. 그런데 맨날 그렇게 되고 뭐 잘못해서 일이 잘못되면 여러분들이 협조를 안 해서 이 모양이 이 꼴이 됐습니다라고 그러지 자기가 잘못했다고는 얘기를 안 합니다. 이런 게 반복이 되다 보면 단체 생활을 하면서 성당에서 단체 생활을 하면서 나 그만둬야지, 성당에 나가지 말아야지. 그래서 심지어는 냉담까지 하는 사람들도 많이 발생이 되어집니다. 내가 다른 곳에 있는 성당으로 나가야지, 여기 성당의 식구들 내 얼굴 보고도 싶지 않아. 이런 스트레스들을 많이 받습니다. 근데 이제 이 스트레스라고 하는 것들이 적절하게 있으면 참 좋아요. 이 스트레스가 없으면 또 우리가 너무 무기력해집니다. 이제 제 주변에, 저도 이제 정년 퇴임한 지 3년이 되는데 제 주변에 친구들이 백수들이 많습니다. 근데 빈둥빈둥 노는 백수가 있는가 하면 뭔가 조금이라도 이렇게 봉사활동도 하고 재능 기부도 하고 뭐 이런 친구들도 있고 여러 형태예요. 그런데 가만히 있는 백수들이 진짜 빨리 늙어요. 열심히 옆에서 뭔가 좀 일을 하고 있으면 조금 덜한데 이제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미국에서 이 경력자 직원을 뽑을 적에 가장 많이 물어보는 질문 중에 하나가 스트레스 매니지먼트를 물어봅니다. 왜냐하면 항상 회사에서는 스트레스가 올 수 있는 일들을 많이 주고 빠른 시일 안에 이걸 해결을 하라라고 요청을 하는데 스트레스를 풀 자신이 없는 사람은 어느 정도 일하다가 나 이 회사 안 맞아 하고 그냥 때려치고 나가버립니다. 그러면 이 사람을 뽑기 위해서 그동안 돈을 투자한 것들이 상당히 회사로서는 손해를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스트레스를 얼마나 잘 관리를 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뽑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당신은 일이 많이 밀려서 스트레스 쌓일 적에 어떻게 풉니까? 할 때 저는 집에서 쉽니다. 저는 조용히 음악을 듣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다 떨어져요. 이런 사람들은 들어와서 얼마 있다가 힘들어하고 나갈 사람들이에요. 근데 격렬하게 등산을 하고 뭐 바위를 타고 록클라이밍을 하고 뭐 이렇게 아주 한순간이나마 회사 일을 완전히 잊어버리고 다른 일에 몰두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은 돌아와서 아주 기쁜 마음으로 즐겁게 다시 일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회사에서 스트레스가 될 수 있는 업무량이 과중하게 계속 몰아붙여도 그것을 즐겁게 해 나가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뽑으려고 하는 겁니다.
이 스트레스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우리 몸속에 들어와서 여러 가지 변화를 주는 요인들 중에 하나인데, 이거를 우리가 잘 관리를 하느냐 못하느냐가 결국은 항상성 유지하는 데 있어서도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런 것들이죠. 이제 이 세상에 그럼 스트레스를 가장 적게 받는 사람이 누구일까? 외국의 화장품 회사에서 조사를 했는데, 스트레스를 적게 받는 사람들이 피부가 곱고 이쁘답니다. 근데 이 땡볕에 일하고 막 이러면서도 피부가 상당히 좋은 사람들이 수녀님이세요. 그러니까 수녀님들이 상대적으로 스트레스를 적게 받는데, 수녀님한테 물어보니까 아니래요. 수녀님들 스트레스 엄청 받는답니다. 신부님들한테서도 받고 신자들한테서도 받고 마음 상하는 일이 많대요. 우리가 참 이런 스트레스를 잘 극복하면 좋은데, 스트레스를 극복하지 못하면 우울증이 생기기도 하고, 아까 이제 뭐 냉담도 한다고 그랬지만은 심한 경우에는 자살 충동까지 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일들이 안 생기게 잘 다독거려 주는 게 참 좋은데, 이 명동 밥집에 찾아오시는 분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분들이 찾아올까 가만히 보면 이분들이 보이지 않게 스트레스가 참 많으신 분들이에요. 가정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가정에 돌아가지 못하는 상황 때문에 받는 스트레스가 엄청 많이 있습니다. 또 끼니를 해결하고 싶은데 끼니를 원활하게 해결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오는 또 스트레스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이분들은 때로는 자살 충동도 많이 느끼셨을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분들이 올 때마다 공손하게 인사도 해주시고 서빙도 해주시고 따뜻한 말씀 이렇게 나눠주실 때 이분들 얼굴이 확 펴지는 거예요. 그분들이 왜 그러냐 하면 내가 혼자가 아니구나, 그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분들이 집안에서 편히 쉴 수 있고 즐겁게 더위도 피하면서 있을 수 있는 분들인데, 여기에 더위에 와서 이렇게 고생을 하고 나같이 하잘것없는 사람을 위해서 밥을 퍼주고 만들어주고 땀을 흘리고, 이분들이 왜 이런 고생을 할까? 그런 것들을 한 번씩들은 생각을 하십니다. 그랬을 적에 그분들이 갖게 되는 생각은 내가 혼자가 아니구나라는 겁니다. 내 주변에 이웃들이 있구나. 나를 생각해주는 이웃들이 있고, 내가 못 먹고 있는 거를 같이 도와서 먹게끔 해주는 이웃들이 있구나라는 거에 대한 감사의 마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명동에 처음 이쪽으로 올라오는데, 지금 아침 9시 15분쯤인데 벌써 몇 분들이 와서 대기를 하고 있는데, 지나갔는데 저한테 인사를 해요. 아유,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수고한 거 하나도 없는데, 예? 그 인사를 받을 때 여러분들이 열심히 한 것 때문에 제가 그런 인사를 받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이제 신앙생활에서도 가만히 보면 스트레스처럼 가까운 일들이 많이 생겨가지고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좀 벗어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던 이 항상성을 유지하는 데는 어떤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 중에 이제 하나로 볼 수 있는 거가 우리 신앙생활에서의 기준은 그럼 뭘까? 어디에다가 기준을 두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라고 생각할 때, 저는 우리 신자들 같은 경우는 천령성체하는 그날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천령성체하는 그날 얼마나 기뻤습니까? 예수님을 모시기를 얼마나 간절히 기다리고 영성체를 했을 때 막 눈물이 쏟아지는 얼마나 기뻤어요. 제가 앞으로는 이렇게 살 겁니다라는 나름대로의 각오들을 다 하셨을 거예요. 그거를 여러분들 삶의 기준으로 항상 생각하시면 돼요. 신부님들은 천미사라고 합니다. 천미사를 드리는 고 났을 때 그때의 그 어떤 뭐 열정이나 이런 거가 정말 뭐 교황님 못지 않은 그런 열정들을 갖고 이렇게 일을 생각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자세로 나가야 되는데, 신자들이 많은 유혹이 있고 또 바깥의 일반 사회에서도 많은 유혹이 있습니다. 항상 우리를 다른 데로 잡아 당기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걸 잘 극복해야 되는데, 그걸 극복하지 못하면 냉담이 되어지고 성당에서 이렇게 멀어지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좀 이걸 좀 조절을 해볼 수 없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죠.
조절해 줄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피정을 가는 거고, 우리가 침묵 속에 기도를 해보는 거고, 또 성체를 모시는 거고, 여기 나와서 이와 같은 봉사활동을 하시고, 봉사활동을 하시면서 느낀 거를 여기 계신 분 또는 집 안에 있는 분들, 여러분들하고 같이 쉐어를 해보시면 여러분들이 천명성체를 받을 수 있는 그 순간으로 돌아가실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마음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 자세가 우리 육신도 이 항상성을 유지해서 건강하지만 우리 영성생활, 신앙생활도 상당히 중요한데 그 정상적으로 주님을 향해서 갈 수 있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주님께서는 돌아가시는 순간에 우리들에게 간절히 부탁한 게 하나가 되게 해 주십시오 그랬어요. 하나가 되게. 누구하고 누가 하나가 돼야 되느냐. 제가 생각할 땐 지금은 우리 봉사자분들과 여기 찾아오시는 노숙자분들이 하나가 되는 겁니다. 또 여기는 봉사를 못하지만 바깥에서 많은 것들을 기부해 주시는 그런 사람들이 또 같이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가 되려고 하면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고, 하늘나라에서도 주님은 하나로, 모든 게 하나로 되는데 땅에서도 좀 하나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시죠. 그래서 주의 기도가 그런 메시지가 있잖아요.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제가 이 명동 밥집하고 이렇게 연관을 짓게 된 계기가 참 재미있어요. 골프를 쳤는데 그 보험까지 들어서, 홀인원 보험까지 들어서 보험료를 주구장창 몇 년 냈는데 홀인원을 못했어요. 그러다가 한 15년이 지나서 홀인원하고 비슷한 이글을 했어요. 그래서 너무 신이 나가지고 잠을 못 자가지고 새벽 미사를 가가지고 이제 주님 이렇게 이글을 하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기도를 드리고, 이제 보통 이글을 하면, 홀인원을 하면 같이 라운딩을 한 사람들을 모시고 한 번 더 이렇게 라운딩을 하게 됩니다. 근데 거기 치신 분들 중에 한 분이 자기는 10번 정도를 했기 때문에 그런 거 안 해도 된다고 사양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가만히 있다가 그러면 혹시 우리 4사람 이름으로 공동으로 명동 밥집에 기부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랬더니 다들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3사람이 모두 다 냉담자들이더라고요. 천주교 신자인데 본명들을 다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교수님이 그렇게 좋은 일을 한다고 그러니까 이제 냉담 그만해야겠는데요.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참 보기가 좋았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충주에 있는 회사로 이렇게 출퇴근을 하는데, 충주 회사로 이렇게 가면서 주의 기도를 바치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주의 기도의 그 부분이 자꾸 떠올랐어요.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그때 노숙자들이 언뜻 단어가 떠올랐는데, 노숙자들이 하늘나라에 가면 어떨까 생각해보니까 주님께서 너희들은 이 생에서 너무 고생이 많았다. 대신 내가 큰 잔치를 펼쳐주마. 이리 다 오너라. 이렇게 하고 계실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려면 땅에서도 이제 그런 게 돼야 되겠다. 그럼 나는 뭘 해야 되지? 이제 그런 고민을 하면서 회사를 가다가, 이제 그 회사는 이 국물을 내는 그 수프 같은 걸 만들어주는 회사라서 사장님한테, 사장님, 여기 우리 수프를 그 공장도 가격으로 한 200에서 250명이 먹을 수 있는 거 가격 좀 한번 뽑아 주시죠. 그랬더니 얼마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일주일에 3번씩 한 달을 계산을 해보니까 제가 받는 월급하고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1년 동안 일을 해보니까 별로 하는 거 없이 지내와서 월급 받기가 송구스러웠는데, 좀 이런 일을 한번 해볼까 하는데 사장님께서 이거를 원가에 제공을 해주시면 제가 명동 밥집에다가 이걸 좀 기부하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화를 잔뜩 내시는 거예요. 이 사람아, 이렇게 좋은 일을 왜 자기 혼자만 하려고 그래. 그래가지고 그러면요 그랬더니 나하고 같이 해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월급 반은 받을 수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그 다음 주에 가니까 다시 사장님 부르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생각을 해봤는데 반만 낸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내가 다 낼게.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장님이 250명분을 다 이렇게 해주시겠다고 1년 동안. 그런데 요새 그 당시에는 이제 200명, 250명 뭐 이렇게 이제 예상을 했었는데 요새 뭐 600명, 650명 이랬잖아요. 그 이제 지지난주에 가서 사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사장님 요새 명동밥집이 너무 인기가 많아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밥을 그냥 뭐 무한 리필로 먹을 수가 있고요. 국물도 무한 리필로 먹을 수 있어서 성남에서도 오고 영등포에서 오고 멀리서도 많은 사람이 찾아와서 600명이 넘습니다. 그래서 반년 만에 다 떨어지게 생겼어요. 그래? 그럼 우리가 1년은 약속을 한 거니까 1년 동안은 그냥 600명분을 지원을 해주겠다. 그렇게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일 가서 또 받아올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 일을 하면서 제가 이제 주변에 있는 식품 회사들 사장들이나 뭐 또 임원들을 좀 아는 사람들이 있어서 막 전화를 했어요. 명동 밥집에서 이렇게 좋은 일을 하는데 커피 믹스를 겨울에 좀 이렇게 주면 그 추운 날에 노숙자들이 따뜻한 커피를 먹으면서 따뜻한 마음을 느끼지 않겠어요? 다 이랬더니 그게 얼마큼 필요해. 그래서 그 당시 이제 250명 모여가지고 딱 해서 한 2,500개 정도 지원해 주시면 좋겠는데 그거면 한 달치밖에 안 되잖아. 그래서 그러면요 한겨울을 보내려면 10,000개 정도는 있어야지. 그래서 10,000개 보내주실래요? 그랬더니 10,000개를 또 보내주겠다고 해서 보내주시고 커피를 먹는데 초코파이가 곁들이면 참 좋지 않겠습니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거기서도 또 흔쾌히 해가지고 2,000개를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하나가 되려고 이렇게 많이 노력을 해주고 계셔서 너무 고맙다 그런 걸 느끼는데 저는 오늘 오면서도 이렇게 정말 37도, 오늘 37도인데 이 무더위 속에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봉사하시는 그 모습은 정말 너무 고맙고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큰 절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